계속해서 이야기 나누자면 앞서 말했던 그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그 두 명의 수사관에 집중이 많이 됐지만 진짜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들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이 나왔죠. 네. 여기서 이제 이분은 약간 독특하더라고요. 이름을 얘기할 때 뭐 권성자 동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예. 이 권성동 의원을 만나서 수십억 원의 돈을 건네고 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름을 나오게끔 하고 검찰 수사에 엮어 넣기로 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쭉 일관되게 했습니다. 네. 다만 이 KH그룹 부회장이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KH그룹에서는 우리 그룹에 그런 부회장 없다. 등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주장할 뿐 실제 일은 부회장 통칭해서 늘 하고 그러니까요. 의외로 그런 예. 그룹들은 부회장이 여러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런 청탁 없었다는 주장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식 부회장이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요거 하나를 정리를 해볼게요. 당시 필리핀에서 이제 저 대북 저기를 줬다 네. 라고 하는 게 리호남 등등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이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건 이퀄 당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그걸 같이 이제 사실상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개 다르게 선양 등등을 해서 직원들이 얼마씩 쪼개서 가서 준 게 있고 또 필리핀에서 줬다고 주장하는 게 있고 있었죠. 이들이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 당시 이제 필리핀 교민 쪽에서 이 행사를 주관한 쪽에서 다 영상하고 다 줬단 말이에요. 예. 술이 완전히 취해서 전문 용어로 떡이 됐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 예. 막 북한의 그 김성회 씨를 보고 막 누님누님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취돼 비틀비틀 방으로 갔단 말이에요. 언제 돈을 줘요? 그거를 이제 더군다나 적성국가란 말이지 미수교국이죠. 예. 달러로 그거를 해서 필리핀에서 북으로 가져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자 신청 내역을 보면 처음에 이들이 비자를 아예 발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필리핀 언론인협회한테 부탁을 해서 언론인협회가 신청을 해서 네네. 하루 전에서 간신히 들어옵니다. 선양에서 심양에서 간신히 들어와요. 이런 전 과정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잠시 김용 저 부원장 예. 등등이 왜 기억나시잖아요. 창문에 햇빛 각도가 어떻고 커튼에 뭐 해서 몇 도로 해서 이걸 돈을 뭐 외투에 넣니 말을 현장 막 검증 막 했잖아요. 예, 법정에서 막 했죠. 필리핀 가서 해야죠. 이 택도 없는 것들이 그럼 왜 이런 소설이 생겼을까? 결국은 그때 국정원의 보고서에도 보면 리오남이 오지 않았고 주지 않았다라는 게 있죠. 그런데 국정원 보고서도 다 무시하면서 재판부에서 황당하게 그걸 인정을 하게 됐고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크게 이제 이쪽에 선양에서 보낸 것과 이렇게 이제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 정도로 허위로 소설을 쓰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네. 근데 그 앞에 지금 이 말을 보면 이 조경식 그 부회장 말을 보면 똑 떨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소설 써서 맞춘 거죠. 여기에는 검찰의 패악질도 있지만 사실은 저거를 공판에서 입증해내지 어떻게 보면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사법부의 책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그 반대적인 증거가 꽤 있었던 걸로 보이고 변호인들이 제시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왜 그때는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객관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번복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검찰이 기소가 무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는데 재판부가 그냥 두드려 버렸습니다. 네. 당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돈이 오갔던 일인데 그러면 돈을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관련돼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게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있는 일로 쳐버리고는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조경식 이 부회장이라는 사람의 이 주장이 다 사실이라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형이 확정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건 재심 가야 되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당시 대표의 이름을 거론하라고 회유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면서. 그리고 오히려 돈을 주는 일련의 과정들은 오히려 더 본인들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들은 꾸며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랄까 제대로 된 수사, 더 꼼꼼한 어떤 확인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당연히요. 아까 좀 전에 제가 왜 예를 들었냐면 리오남 이런 예를 이제 케이스를 잘못 끌어다 댄 거죠. 소설을 쓰다 보니
중국에 예를 들어 선양에 이런 데서 줬다. 그럼 외교행랑으로 가면 그만이에요. 고려항공이 뜨니까요. 외교행랑 검색을 자기들이 이제 검색 안 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필리핀에서 달러로 해서 어찌 아무리 그 사람이 특급 스파이라고 검찰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 특급 스파이라서 비자 없이도 오고 뭐 어떻게 해서 뭐 밀항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영화 이야기까지 합니다. 리오남이라는 인물이 그 영화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됐던 캐릭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쉬운 방법 있잖아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자기들 방식대로 중국에서 주면 그렇죠. 바로 갈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수교도 안 돼 있는 필리핀 소설을 쓰다 보니 어찌어찌해서 왜냐면 그때 마침 거기서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태에서 맞아요. 예.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가 더 재밌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전말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필리핀도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본을 규탄하는 대회였어요. 그래서 그 행사를 극구 반대를 하면서 이걸 비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블로킹을 했던 게 일본이에요. 일본 대사관.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전말이 나오게 되는 황당한 일본한테 고마워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뭐 로마 속담에 있듯이 하나의 거짓말을 덮으려면 7번 이상을 더 해야 된다. 거짓말 하다 보면 계속 그걸 억지로 껴맞춰서 갖다 넣다 보니까 완전히 산으로 간 거죠.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조경식 부회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뭐 법률적으로 다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재심이 가능하긴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예. 재심이 굉장히 그 요건이 까다롭잖아요. 엄격해갖고 이거는 검토를 좀 디테일하게 왜냐면 증거의 신규성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그 증거의 신규성이 확인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의 첫 발언이 신규 증거인지 그때 확인할 수 있었는 증거인지를 다시 봐야 되는데 제가 그냥 뭐 검토 안 한 그 리걸 마인드로 봤을 때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사면이나 이런 쪽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럴 경우에는 후폭풍이 엄청 심할 것 같아서 그러겠죠. 이건 언론을 통해서 여론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 가지만 더 그냥 일반론으로 첨언을 드리면 제가 이제 대기업 사장하고 투자회사 사장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서 업계에서 이들이 이제 나노스라고 하는 회사 옛날 이제 M&A를 해서 네. 이름을 바꾸고 이제 주가를 부양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게 있던 거예요. 레버리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빌렸기 때문에 M&A를 했기 때문에 이제 주가 차익을 갖고 이제 갚고 그때 이제 많이 등장하는 게 CB고 전환사채. CB 저가 발행 그리고 급하게 이제 그거를 CB끼리 일종의 이제 그 쿠폰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공시가 안 돼서 몰라요. 누구한테 주인이 나중에 갔는지 예. 등등등 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미 그들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대북 사업을 한다라는 게 아주 광범위하게 강남 바닥에 알려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쌍방울 그룹이 지금은 이제 그 그룹이 거의 해체되다시피 이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돼 있지만 당시에 강남 영동대교 딱 북단에 유명한 호텔 하나 있었죠. 예. 나이트클럽 유명한 호텔. 그 옆에 바로 빌딩 옥상에 한강뷰가 아주 잘 보이는 곳에서 그래서 파티장이라고 맨날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거기에 검경 전관들을 매일 불러서 거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주지웅님을 즐기면서 뭐 했다. 많이들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땐 거기가 그 본사였어요. 당시에. 예.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가 띄우는 그런 것들 통하고 다 막아오고 했던 그래서 업계만 조금만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도 이런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설인지 알 텐데 예. 참 답답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하나 둘씩 튀어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냥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으나 당사자의 증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굉장히 무겁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과 함께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란 특별법 추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는 12월까지 내란 재판 심리를 마치겠다. 그리고 지난 7월 10일에 이제 재구속됐던 윤석열의 그 구속 기간 만료가 내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뭐 워낙에 자기 이름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구속 기간 만료되기 전에 내가 심리 끝내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전혀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본인은 12월 달에 끝난다고 하는데 저때 갑자기 와가지고 증인 신청 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재판 그 지휘권을 행사 안 하고 변호인단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놔뒀던 사람이 갑자기 12월 돼서는 나 급하니까 안 할 거야 하면서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휘를 한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분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언행인데 예. 지금까지 그분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언행은 변호인단에게 끌려가는 모습이었던 걸 생각하면 믿기에 정말 어렵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조차 사실 활동가분들 몇 분이 들어가서만 확인을 했지 영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계속 비공개니까. 네, 심지어 예. 이번 최근에도 MBC가 다시 뭐 중계를 허락해달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 뭐 특검이나 뭐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다라고 예.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역사적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공개 못하라도 녹화라도 해놔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이거를 뭐 보존기한 어느 정도 보존기한 이후에 깠을 때 예. 어떻게 굴러갔는지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법부의 신뢰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스스로가 사법부의 신뢰를 깎아먹고 있지 않느냐, 불신을 키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는 직위원 판사가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거 어떤 형태로든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느냐, 이건 또 하나의 숙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제가 그 민주당에 보면 3대 특검 종합 대응 예. 특위가 있습니다. 제가 특위위원이라서 오늘 이제 전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우선 용어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민주당에서 요거 입법하고자 하는 거는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에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입니다. 전담. 특별자가 들어가니까 왠지 자꾸 그렇죠. 사람들 느낌이 이거 뭐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나쁘게 뭐 예. 이렇게 그런 느낌이 선입관이 들잖아요. 전담 재판부예요. 일단 용어에 있어서. 근데 왜 그럼 이런 논의까지 오게 됐는지를 본인들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이전에 그냥 일단 법원장 뭐 회의를 소집한다든지 이런 게 더 먼저 오잖아요. 검찰이랑 똑같아요. 넌시눈이라고 하죠. 눈치라도 좀 챙기면 조금 개혁을 좀 덜 당할 텐데 대놓고 우리는 지금 사실 사법부가 잘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은 정치에서 독립을 해달라고 하지만 정치에 먼저 개입한 게 대법원이었고 거기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 자기네들이 뭐 여건회의해야 한다. 우리 사법 독립성을 뭐 훼손하지 말라고 하면서 직위원 재판장님의 비위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는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이 지지 재판관님한테 가는 것도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분이 일반 사건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3사일 못하냐? 그럴 수밖에요. 다른 재판들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 증인 많고 기록 많은 재판까지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정을 해서 재배당을 한다는 거 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로 직위원 재판부를 했다면 지금 이렇게 지연되는 게 직위원 재판장님의 오롯이 책임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 전체가 비난을 받아야 되는 점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나서겠다는 거에 대해 반발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자꾸 위원 하는데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정법원도 있고 특허법원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러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있는 판사님 중에서 전담 재판부로 발령을 내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는 게 헌법에는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안은 법관이 아닌 뭐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밖에 있는 변호사가 들어가서 판사한다 뭐 이런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사 재판부 가사 전담 재판부고 행정 재판부도 행정 전담 재판부인 것처럼 이 내란 관련한 사건들이 이제 워낙 많을 거니까 거기에 대해 전담하는 판사들을 모아놓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없도록 그거를 선별하는 과정 자체도 이제 좀 그거는 조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까 회의할 때 보니까 의원님들도 당연히 그 걱정을 해요. 만약에 그게 위헌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곤란을 다 민주당이 모든 판결 뒤집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감당을 그걸 누가 그러니까 그런 소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다 미리 저기를 검토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정우승 변호사가 오늘 계속해서 이제 넌시눈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이거 썸네일에 한번 넣어볼까 하고 뜻을 찾아봤더니 비속어가 들어서 못 쓰겠네요. 이 사람이 은근히 비방용이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